네, 오늘 두 번째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R&D에셋의 김광섭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. 네, 소장님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? 네, 날씨가 또 이제 많이 더워졌습니다.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에 좀 유의하시기 바라고요. 항상 부동산 TV, 알토마토 TV 방송 보시면서 항상 부동산의 흐름 잘 쫓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. 김광섭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.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. 소개해드리는 서초동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. 가까운 지하철역은 2호선 방배역과 3호선 남부터미널역으로 역까지 걸어서 약 1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. 자, 소장님, 남부터미널뿐만 아니라 교대역과도 가까워서 수요도 풍부할 것 같은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교대역 같은 경우는 이 법저타운이라든가 또 이제 그 관공서들이 또 위치해 있죠. 또 이제 바로 옆에 이제 교대 대학교가 또 위치했기 때문에 대학가 수요 등도 상당히 좀 많이 인접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. 또 주요 업무 시설뿐만이 아니라 이 상업시설과도 밀접되어 있고요. 또 강남역과 바로 또 밀접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차에 대한 어떤 공실률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롯데 칠성부지와 코오롱부지 복합개발 추진으로 업무 단지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면 유입 인구가 더 많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집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도 있는데요. 얼마 전 서리풀 터널이 개통하며 교통 편의성도 크게 증가했습니다. 대한민국 부동산을 선도하는 서초구의 중심, 서초구 서초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. 네, 서울에서 부동산 1번 하면 강남권 쪽으로 보시면 되겠죠. 자, 서초구입니다. 자, 서초의 중심, 그 서초동 다세대를 먼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어떤 곳인지 그럼 개요 정보와 건물 특징부터 살펴보죠. 네, 개요를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서울시 이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 이 통건물입니다. 즉 1, 2층은 근생으로 되어져 있고 위층은 이제 단독주택 형태로 되어져 있는 근생 및 다우주택이다.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통건물을 가져갔을 때 이 대지 평수가 과연 몇 평이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본 평수 같은 경우는 대지가 약 한 197.7평방미터로 약 평당 계산하게 되면 약 60평 정도가 됩니다. 또 연면적 같은 경우는 394.23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6층이 이제 다락방 형태로 좀 되어져 있습니다. 층수 같은 게 보시게 되면 지상 1층에 지상 5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. 이게 이제 다락방 형태로도 되어져 있으니까 한 6층 건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구조 자체를 보시게 되면 원룸이 5개, 투룸이 6개 정도, 또 주인 세대가 또 별도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. 이 원룸으로 왜 만들었냐? 이런 어떤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이 수익률을 내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1, 2층을 근생으로 만들어서 원룸 형태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월세 수익을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되어져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안에 좀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안에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좀 크게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. 조그마한 뭐 6인승, 8인승짜리가 아니라 뭐 15인승 이상의 큰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어떤 층간 어떤 그 사시는 임차인들의 어떤 그 니즈를 충분히 좀 반영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준공은 2018년도 12월에 이제 준공이 되어져 있습니다. 매매가는 38억 8천만 원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건물의 어떤 내부 어떤 특징을 좀 보시게 되면 외관이 상당히 좀 모던하게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주차장이 거의 다 완벽하게 좀 만들어졌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내부의 어떤 구성뿐만 아니라 외관 자체가 사방이 좀 대리석 형태로 좀 되어져 있어서 건물이 10년, 20년을 가도 꾸준하게 새 건물처럼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물건지 주변 지역이 이 재건축에서 해제된 지역입니다. 오히려 재건축에서 해제가 되어져 있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다양한 형태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져 있고 현재 주변이 좀 공사가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이쪽 주변 지역은 이 공시지가, 올해 이제 공시지가 발표됐죠. 공시지가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
바로 이 물건지 바로 주변에 위치했습니다. 그만큼 입지, 또 환경, 또 교육 환경, 어떤 그 녹지 환경이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. 오히려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서 살면서 건물 관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돋보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내부 옵션을 보게 되면 원룸 형태와 투룸 형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원룸 형태 같은 경우는 월세를 받을 수 있고요. 투룸 형태 같은 경우는 전세를 나서 어떤 투자 금액을 상당히 좀 적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이제 외관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에 있는 옵션 자체를 보시게 되면 어떤 그 임차인의 어떤 특징에 맞게끔 설계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. 조그만 원룸 형태가 아니라 상당히 큰 약 한 실평수가 한 7평 이상 되는 실평수가 가장 크게 만들어졌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. 또 이런 물건들은 원룸 형태인 물건 같은 경우는 안에 이제 화장실 자체가 상당히 좁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화장실을 상당히 좀 넓게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게 만들어졌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.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이제 이 주인 세대입니다. 이 주인 세대가 방 3개, 화장실 2개로 좀 꾸며져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그 안에 어떤 그 거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넓게 좀 만들어놨고 주방 공간을 특히 좀 많이 뺐습니다. 그래서 뭐 김치 냉장고라든가 냉장고, 요새는 김치 냉장고나 냉장고가 상당히 좀 크죠. 그래서 이런 어떤 냉장고에 큰 냉장고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특별히 좀 마련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위에 또 이제 다락방 형태로 좀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서 주인 세대지만 어떻게 보면 주인 세대의 어떤 가구수가 적으면은 복층 형태를 어떤 전세나 월세를 좀 받을 수 있는 또 구성 자체가 주인 세대 구성 자체가 가구수가 가족들이 많다면 복층 자체를 다 꾸며서 어떤 그 가족들이 다 편히 좀 살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지난해 준공이 됐지만 12월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완전히 신축이죠. 거기다가 1층부터 5층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. 원룸이 있고 투룸이 있고 주인 세대 따로 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. 지금 겉보기만 괜찮은 게 아니라 또 속이 꽉 찬 친구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. 자, 그럼 입지와 호재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소장님, 입지와 호재는 어떻게 볼까요? 네, 입지와 호재를 한 번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그 호재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서리풀 공원이 이제 개통이 됐죠. 이 서리풀 공원이 개통됐다는 게 이 서초동 쪽에는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. 이유는 뭐냐면 이 업무 시설과 연결되어져 있는 태안원로가 바로 이 내방역 또 이제 이수역과도 바로 이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. 앞으로는 많은 업무 시설들이 이 서초동 지역 또 방배역 쪽 주변 지역 또 안 그러면 이수역 쪽 주변 지역으로 상당히 많이 몰릴 그럴 예상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건물들이 앞으로 큰 가치를 발현할 수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본 물건의 입지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 2호선 방배역과 3호선 남부터미널역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.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앞에 서울고등학교가 위치했다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요. 그래서 어떤 이 투룸이라든가 주인 세대를 만약에 전세를 놨을 경우에는 이런 어떤 주변 지역의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가 도보거리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. 본 물건지 바로 주변 지역은 이 서초동 지역입니다. 서초동 지역이다 보니까 주변의 환경이 상당히 좀 좋다.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만큼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. 또 유명한 초등학교, 유명한 중학교, 또 서울고등학교가 바로 밀접되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도 교육에 대한 환경이 상당히 좀 좋다.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바로 밑에는 또 한국예술종합고등학교가 위치했습니다. 또 방배역이라든가 남부터미널역 쪽 주변 지역은 많은 업무 시설들이 밀집되어져 있습니다. 특히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는 관공서와 업무 시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임차 수요층은 넉넉하다.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본 물건의 하나의 좀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작년 12월 달에 준공됐습니다. 이 서리풀 터널이 개통된 것은 올해 5, 6월 달입니다. 아직 거기에 대한 가격 반영이 이 본 물건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. 앞으로 이 서리풀 터널 개통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환경에 대한 변화로 인해서 이런 물건들은 상당히 좀 가치가 앞으로 좀 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물건을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본 물건은 북향에 좀 지어져 있습니다. 북향과 남향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. 이 북향에 지어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 위에 꺾이는 건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불법 건축물로 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.
이 동쪽이라든가 남양 쪽으로 배치가 되어져 있으면 이 샤시라든가 나서 이게 좀 불법 건축물이 외관에 좀 보이는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. 똑바로 서 있는 물건이라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하다.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주변 지역에 뭐 서리풀 터널뿐만이 아니라 예수로 전당 또 남부터미널역 쪽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임차 수요층이 상당히 좀 풍부한 지역에 위치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. 그래서 어떤 공실에 대한 염려 없이 안정적으로 시국을 좀 끌고 갈 수 있을 뿐더러 이 서리풀 터널 개통으로 인한 많은 업무 시설들이 이 방배역 쪽 주변 지역 또 내방역 쪽 주변 지역으로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농후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시세 차익과 월세에 대한 어떤 임대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떻게 소위 말하면 한 번에 뭐 3마리의 어떤 그 알짜배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서초에는 강남의 특급 개발 호재들도 자리하고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 강남 쪽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 시설들이 되어져 있는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만 많은 호재거리가 아직까지도 충분히 살아있다는 것이죠. 지금 말씀드린 이 서리풀 터널 개통으로 인한 그 서초 지역의 어떤 칠성사이다 부지의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맞물려 있습니다. 여기에 따른 어떤 호재를 이제 앞으로는 이 서리풀 터널 개통으로 인해서 이 서초동 쪽 주변 지역, 특히 방배역이라든가 내방역 쪽 주변 지역에도 같이 호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.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그 서리풀 터널 주변에 그 정보사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? 정보사 부지가 이 최근에 이제 유명한 그 시행사에 팔렸습니다. 매매가 됐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테헤란로의 연장 끝자락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. 이 서리풀 터널의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이 주변 지역에 또 많은 업무 시설들이 또 올라갈 예정에 있습니다. 그만큼 호재거리가 상당히 좀 많이 살아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방배역과 내방역 이쪽 주변 라인 자체가 이 재건축으로 상당히 좀 많이 몰려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. 그래서 뭐 방배구역, 방배 그 중에서도 뭐 제5 건축 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이주가 거의 뭐 마무리가 될 정도로 재건축이 상당히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. 이게 재건축이 많이 몰려져 있고 재건축이 진행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도심 재생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떤 불필요한 것들이 없어지면서 그 어떤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원이라든가 관공서 또 그만큼 녹지 공간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주변 환경을 개선시킨다는 것입니다. 그만큼 땅의 어떤 잠재력이 상당히 좀 많이 살아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남부터미널 쪽 주변 지역의 업무시설이라든가 또 남부터미널 그쪽 주변 지역의 어떤 그 업무시설의 어떤 확장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집가 상승 단기간 내에 좀 볼 수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 서초의 이 덩치 큰 친구 얼마인지도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. 자, 가격 어떻습니까? 예, 본 매물의 예상 매매가는 약 한 38억 8천만 원입니다. 현재 예상 임대가라고 좀 적혀져 있는데 거의 이제 임차가 마무리됐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예상 임대가는 22억 7,500만 원입니다. 22억 7,500만 원이 현재 좀 전세와 보증금으로 현재 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. 그리고 월세가 약 한 500 정도가 나온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대출과 어떤 그 전세 보증금을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자금 약 한 14억 정도에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주변 지역에 현재 지금 재건축이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이 북향으로 나와 있는 땅 자체의 평당가 자체가 6천만 원을 현재 좀 넘어서서 거의 한 7천만 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고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 서리풀 터널의 개통에 대한 호재가 이 본 물건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.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되어져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고 단기간 내에 좀 시세 차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